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주요 도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사업자들의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미국 내 재외국민이 겪는 사건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특히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9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에서는 시신 수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3월 12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금지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That was a very good and noble thing to do, and I'm in favor of that 100%. But it wasn't meant for the entire world to occupy the United States. 하지만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소송이 제기됐고 1, 2심 법원에 이어 연방 대법원 역시 다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헌법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부여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제동을 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큰 불행이라며 의회가 불공정한 출생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법을 개정해 출생 시민권을 폐지, 제한하겠다는 취지인데 헌법이 우선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Well, I guess I have to accept it's the Supreme Court, so I'll accept. I think it's very bad for our nation. 대법원은 상호관세, 우편 투표 제도 등 쟁점 사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잇따라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7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장거리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는 독립기념일 연휴가 포함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7,220만 명 이상이 50마일 이상의 장거리 여행길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건데 독립기념일이 주말과 연결되면서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동차 협회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차량은 물론 항공 여행객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행업계 전반에 모처럼 만에 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여행객 중 6,140만 명이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LA와 뉴욕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극심한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요 교통 분석업체의 예측 결과에 따르면 LA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를 통과하는 도로는 7월 2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극심한 교통 정체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주요 대도시들의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반영된 건데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물가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LA 카운티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전반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LA 카운티는 기존 $17 81센트에서 $18 47센트, LA시는 $17 87센트에서 $18 42센트, 패서디다는 기존 $18 4센트에서 $18 57센트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LA시 정부는 모든 사업자들은 내일부터 신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무실이나 업장 내 임금 인상에 관련된 공식 안내문을 사용되는 주요 언어로 공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사업자들의 부담도 늘게 됐습니다. 결국 예전처럼 음식값이나 서비스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접수된 재외국민 사건 사고 피해가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관련 사건 사고는 지난 2021년 755건에서 지난해 1,406건을 기록해 2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24건의 사기 관련 사건 피해 접수가 이뤄졌는데 이는 전년도에 집계된 36건에 비해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절도 범죄 피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21건의 피해가 접수됐지만 지난해에는 102건이 접수된 겁니다. 하지만 살인과 강도 등 강력 범죄에 대한 피해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미국 내에 체류하다가 사건 사고 피해를 입은 한국 국적 보유자들의 경우 관할 총영사관에 신고해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주차 단속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주차 공간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LA시 교통국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발부된 주차 위반 단속 티켓은 10만 4,862건으로 전년도 대비 20.6%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LA시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인데 주거 공간과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 특성상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LA시의 주차 위반 벌금은 평균 89달러 61센트로 지난 2022년보다 16달러 49센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벌금에도 주차 위반 적발 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이제 1,9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상자도 10,000명을 넘었는데요. 수백 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는 데다 폭우까지 예보돼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양성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철근을 절단하며 구조작업을 벌입니다. 잔해 내부에 카메라를 넣어 생존자를 확인하더니 3살 남자아이가 구조됩니다. 강진 발생 6일 만입니다. 필사의 구조에도 기적 같은 생還소식은 줄고 있습니다. 수습된 사망자를 기반으로 한 공식 사망자 수는 1,943명. 전날보다 200여 명 늘었고 부상자는 10,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실종자 수는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유엔과 베네수엘라 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사망자 수가 10,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3,600여 명의 구조대원들이 파견됐지만 수습엔 역부족. 생필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Search and rescue efforts are now giving way to a full-blown humanitarian response, and the need for food, safe water, shelter, and just essential services is immediate and critical. 여진도 600여 차례 이어졌고 지진 피해 지역에는 폭우를 동반한 열대파 예보까지 내려졌습니다. Ahorita anoche, el día de ayer, llovió duro, tronaba y uno lo que primero decía, Dios mío, Señor, que no siga lloviendo, era por el temblor. 한편 국외 체류 중인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차도가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귀국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마차도 귀국을 허용할 경우 베네수엘라 노선 운항이 중단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KBS 취재진이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가 집중된 라과이라를 찾았습니다. 무더위의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도 이미 지났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피해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과이라 현지에서 박일중 기자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차로 1시간 거리. 라과이라 안으로 들어갈수록 무너진 건물이 많이 보입니다. 아예 시루떡처럼 붕괴된 건물들.
차량은 그 속에서 납작해졌습니다. 지붕이 통째로 주저앉은 한 건물입니다. 이 기둥으로 보이는 것인데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덧발라놨습니다. 상당수 건물엔 구조대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골든타임마저 지난 지금 구조대의 목표는 이제 구조가 아닌 수습이 됐습니다. Es muy caliente y esto genera deshidratación en las personas que podrían estar atrapadas. 실종자 가족들은 이리저리 떠돌며 지진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건물 잔해를 삽과 맨손으로 직접 파헤칩니다. hasta el final que logremos dar con los cuerpos de nuestros seres queridos. 지진 이재민들은 이제 다시 살아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나와 줄을 서서 사흘치 식량을 구했습니다. Medicina y comida porque no tenemos salado. Lo dan puro seco, no lo dan salado. Proteína. 라과이라 야전병원엔 지진 현장에서 구조된 환자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은 놓을 수 없습니다. Seguimos con las esperanzas de encontrar más pacientes con vida, poder brindarles el apoyo absoluto. 이미 인구의 상당수가 구호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베네수엘라. 스스로 헤쳐나가기엔 너무나도 큰 재난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카라카스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뉴저지주 검찰이 고급 차량을 조직적으로 훔쳐 해외로 밀수한 대규모 차량 절도 조직을 적발해 6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8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뉴저지주 검찰은 북부 뉴저지를 중심으로 활동한 차량 절도 및 밀매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63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 동안 조직적으로 고급 차량을 훔쳐 해외 구매자들에게 밀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조직은 주택에 침입해 차량 스마트키를 훔치거나 주차된 차량을 절도한 뒤 뉴저지 어빙턴의 한 창고에 차량을 모아 컨테이너에 실었습니다. 이후 컨테이너는 뉴워크항을 통해 가나와 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국가로 밀반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이 훔친 차량은 레인지로버와 포르쉐, BMW 등 고급 차량 90여 대로 피해 규모는 8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니퍼 데븐포트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차량은 주민들의 출퇴근과 자녀 통학,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차량 절도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이동의 자유까지 빼앗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절도 조직이 차량을 훔치면 이른바 펜스로 불리는 작물 유통책이 이를 넘겨받아 해외 판매를 주선했고 일부는 어빙턴의 선적시설에서 차량을 컨테이너에 실어 해외로 보내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26세 펠리 윙게이트와 35세 브라이언 페퍼스를 조직의 핵심 인물로 지목했으며 28세 아다무 아라산과 56세 스탠퍼드 오드로는 해외 판매와 선적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4명은 현재 구금된 상태에서 구속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전원에게 범죄단체 조직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이와 함께 주거침입, 차량 절도, 범죄조직 가담 등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일부 도난 차량이 뉴요크에서 발생한 무장강도 사건 등 다른 강력범죄에도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 상당수가 과거에도 유사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직적인 차량 절도와 해외 밀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과속으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테슬라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10대 남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번 사고는 지난 일요일 오후 9시 40분쯤 60번 고속도로 선상 히콕 애비뉴 지점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과속으로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갓길로 진입해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했고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17세 남성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갔고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운전자와 승객 2명은 중상을 입었고 다른 1명의 승객은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과속을 포함한 무리한 운전에 따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차량에 기록된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페 야외에 마련된 좌석으로 차량이 돌진해 길을 가던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 경찰국은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카페 야외 좌석으로 테슬라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카페 앞을 걸어가던 보행자 1명을 치어 숨지게 했고 충돌 이후에도 주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인 시니어 여성 1명과 어린이 4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운전자와 어린이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카페 내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주행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카운티 휘발유 가격이 최근 36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떨어지면서 지난 3월 중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와 유가정보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갤런당 5달러 43.9센트로 전날보다 2센트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2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35일째 하락하며 72.7센트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2.3센트, 한 달 전보다는 64.1센트 낮아졌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85.1센트 높은 수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가격도 2센트 하락한 갤런당 5달러 31.6센트를 기록하며 지난 3월 초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갤런당 3달러 84.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게스버디는 당분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3주 만에 가장 강력했던 어제 랠리 모드가 하루짜리 반짝 상승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진 건데요. 오늘로 마무리된 2분기를 6년 만에 최고의 분기로 기록한 내스닥이 이틀째 회복세를 주도한 가운데 기술주들의 집중된 패닉 바잉의 기세는 오늘도 견조했습니다. 여기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어제보다 한 종목 늘어난 6종목이 상승했고 3일 연속 반등한 스페이스X는 6일 만에 170달러 선을 재돌파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무려 39년 6개월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제유가는 하락하고 국채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시카고 PMI는 기대치를 웃돌았지만 전월 대비 눈에 띄게 둔화됐고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구인건수는 전망치와 전월치를 모두 웃돌며 22개월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꺾이지 않은 노동 수요가 임금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부담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었지만 굿뉴스 이즈 굿뉴스라는 해석과 함께 투자 심리는 매수 쪽으로 쏠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목요일 발표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긴장감은 오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